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회원 가입을 하는 양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를 이용을 해서, get parameter values, get parameter 이런 메서드를 쓰면서, 프린트 라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리턴을 값을 뿌려주는 그러한 예제를 하나 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또 실습을 한 개 해볼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블릿 파일 안에서 같이 서블릿이 마치 HTML 코드도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작성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또 자바 코드로 된 어떠한 내용을, 즉 환율 계산기 환율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죠. 자, 패키지를 해서, 자, 섹션 해서, exam 해서 03 하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N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역시 서블릿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서블릿 해서 여기에다가 캘크 캘크 서블릿이라고 제가 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하고 넥스트 하고, 자, 넥스트 하고 두 개, to first를 만들어 놓고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됐는데 요걸 간단하게 캘크로 URL 매핑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자, 서버에다가 우리가 등록을 했죠. 프로젝트를. 그죠? 자, 등록을 했기에 됐고, 자, 우리가 먼저 자, 두 개다고 to first에 있는 내용을 좀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지우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멤버 변수로, 그죠? 상수, 스태틱 스태틱으로 우리가, 뭐죠? 자꾸 왜 그럽니까? 예, 정적인 이제 우리가 상수를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값으로. 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 그 환율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아니면 위안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숫자로 정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private 해서 static, static을 붙여도 되고, 어차피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float 이렇게 하고, 그리고 USD 해서, 이거는 그거죠. 달러. 그죠? 달러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비율을 좀 적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달러가 한 1200원이 넘었죠. 그죠? 1210 70 75 할까요? 75.f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우리가 5개 정도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요거에 대해서 USD가 아니라 이번에는 엔화, 그죠? 엔화 JYD 해야 되겠죠? JPY죠. 그죠? JPY 해서 엔화는 요즘에는 한 10.113 정도를 한번 해볼까요? 113F 이렇게 NR 이거는 달러. 그죠? 달러입니다. 달러고 얘는 엔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뭡니까? 그죠? 위안, 중국 돈. 그죠? CNI 해서 위안입니다. 그죠? 자, 위안하고 그 다음에는 위안은 얼마죠? 위안은 대충 요즘에 한 160. 한 30 할까요? 30
3, 1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죠? 위안 말고 우리가 또, 그쵸. 파운드도 있었다. 그죠? 파운드를 우리가 한번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파운드는 GBP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파운드는 뭐 한 요즘에 1, 4, 7, 5 뭐 좀 이런 식으로 좀 주고, 이거는 뭐 시시각각 바뀌니까요. 그죠? 네, 파운드라고 할게요. 파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안이 아니라 유로라고 할게요. 유럽 돈. 그죠? 유로, EUR 해야 되겠죠? 유로 해서 유로 레이트를 한 1, 2, 95라고 우리가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로고요. 그죠? 유로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그죠? 우리가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볼 건데, 바로 여기에서 이 파일, 서블릿 파일에서 바로 호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쓸 거면 두 개 메서드를 우리가 건드려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하기 위해서, 자, 리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역시 리퀘스트 객체를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돌려주면서 먼저 HTML 파일이 보여질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거기에서 달러나 원화를 이렇게 입력을 한다든지 하면 그 값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리퀘스트 해서 set 뭡니까? 캐릭터 인코딩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우리 UTF 다시 8로 이렇게 인코딩을 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리스판스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set content type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요렇게 txt 텍스트 html로 돌려줄 거야 라고 하고, 그죠? 하고 캐릭터 셋은 차셋 해서 여기에다가 역시 UTF 다시 8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출력 스트림을 하나 얻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 라이트, 그죠? 프린트 라이트를 얻어서 라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리스판스 객체에서 얻어야 되겠죠. 그죠? 리스판스에서 getWriter 해서 얻습니다. 이렇게 얻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출력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HTML 코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HTML 코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라이터 이렇게 합니다. 라이터하고 역시 프린트를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HTML 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도 하나 넣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타이틀 넣고 바로 타이틀에다가는 환율 계산기라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을 태그를 닫아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역시 복사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타이틀을 했기 때문에 타이틀을 닫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타이틀을 저렇게 줬고,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줘도 되겠지만 H1 태그로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 해서 5 하고요. 그리고 폰트를 태그를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BR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계행을 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폼 태그를 여기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폼 합니다. 폼 이렇게 폼 태그를 만들어서
우리가 name, 폼의 속성에서 name 속성이 있다. 그죠? 얘를 이제 우리가 frm calc라고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요렇게 주면 안 되죠. 속성이니까 요렇게 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메서드 방식은 당연히 get으로 줘야죠. 그죠? get으로 주고, 그 다음에 액션은 이 페이지, 현재 지금 이 페이지가 움직여야 되니까 얘가 지금 calc다. 그죠? calc를 복사를 해서 자, 액션에다가 우리가 calc를 넣어 보도록 하죠. calc 이렇게 넣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닫아 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요거를 닫고, 빼졌네요. 자, calc 요렇게 자, 폼 태그를 열었습니다. 그죠? 그럼 폼 태그를 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좀 적어야 되는데, 자, 원화라고 해서 원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input 태그를 바로 작성을 해보죠. input 해서 타입은 역시 텍스트로 받아주면 될 겁니다. 그죠? txt 해서 타입을 받아주고, 그리고 name은 자, 원으로 이렇게 받아주면 될 겁니다. 자, 역시 속성이니까 이렇게 받아줘야죠. 그리고 사이즈 속성을 한 10으로 주도록 하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input 태그를 하나 만들었고요. input 태그, 이걸 안 했죠. 닫기를 해야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select 태그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select 합니다. select 해서 name을 줄 필요가 있죠. 그죠? name을 줄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operate name을 오퍼레이터라고 주겠습니다. 자, 오퍼레이터라고 주고, 그죠? 그리고 셀렉트 태그를 열고, 그죠?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옵션 태그를 줄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복사해서 자, 요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옵션 태그를 주겠습니다. 옵션, 그죠? 옵션 태그를 줘가지고 밸류 값은 얘는 달러, 그죠? 달러라고 주고, 달러 맞나요? 달러죠, 그죠? 달러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달러 하고 난 다음에 그쵸, 여기에다가 이렇게 옵션 태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달러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옵션 태그를 빠져나가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옵션 태그를 빠져나갔어요. 그럼 이거를 복사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복사를 해서 이제 달러가 아니라 뭡니까? 그죠? 엔화가 있었어요. 그죠? 밸류에다가 엔화해서 en이라고 하죠. 그리고 엔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안이죠. 그죠? 자, 위안은 자, 위안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안 이렇게 하고요. 한 개 더 붙여서 달러가 아니라 이번에는 파운드가 되겠네요. 그죠? 파운드. 그래서 파운드는 자, 요렇게 파운드는 요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파운드 하고 하나 더 남았다. 그죠? 유로. 그죠? 자, 유로 하기 위해서 자, EUR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유로라고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 셀렉트 태그를 닫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셀렉트를 닫아주도록 하죠. 자, 요렇게. 그죠? 요렇게 닫아줬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렇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니까 자, 이렇게 환율 계산기 해서 원화가
원화가 숫자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엔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계산이라는 버튼을 또 이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자, 다시 만들러 가죠. 이렇게 셀렉트 태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당연히 인풋 타입에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서밋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역시 이걸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인풋 타입으로 우리가 셀렉트 말고 인풋 타입 태그를 쓰는데 여기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보세요. 인풋 타입에서 히든을 한번 줄 거예요. 히든은 우리가 숨겨진 속성이다 라고 배운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임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서블릿에서 쓸 건데요. 계산을 명령을 주면 커맨드를 우리가 받아서 여기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커맨드를 밸류 값으로 우리가 캘큘레이터를 줄 겁니다. 요거를 따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풋 타입의 태그를 주기 위해서 인풋하고 타입하고 얘는 서밋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서밋 하고 그리고 얘는 역시 밸류 값으로는 뭐겠어요? 그쵸? 변환이라고 줘야죠. 변환. 유로 값이든 뭐든 간에 변환을 우리가 환율 계산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폼 태그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폼 태그 열었잖아요. 이제 폼 태그를 닫아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폼 태그를 닫고, HTML 태그도 같이 닫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폼 태그를 닫고 그리고 역시 HTML 태그를 닫아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라이터 출력 스트림 다 썼으면 클로즈를 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환율 계산기에 가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봅니다. 세로 고침이 안 먹히네요. 그죠? 자, 다시 그러면 이게 HTML 태그가 아니라서 제대로 지금 안 먹히네요. HTML이 아니라 서블릿이라서 다시 이거는 클래스 파일이니까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서밋이 안 나타나요. 그죠? 왜 서밋이 안 나타날까요? 변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인풋 타입 서밋 밸류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죠? 자, 셀렉트 태그를 닫고 인풋 했고 그 다음에 폼 HTML 했고요. 잠깐만요. 네, 제가 이거를 속성에다가 싱글 코테이션을 안 붙여가지고 요게 속성 태그가 인식이 안 됐네요. 자, 여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가보면 여기에서 원화를 우리가 입력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달러냐 위안이냐 파운드냐 이런 걸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환을 딱 누르면 이제 얘는 뭐예요? 커맨드 값하고 여기 주소 표시줄을 보시게 되면 원은 1212 그죠? 그리고 오퍼레이터 넘어가고 그리고 위안 넘어갔고요. 그리고 커맨드가 캘큘레이터로 이렇게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어디서 여기 서블릿에서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한 번에 같이 한번 해보려고 제가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이 넘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get 파라메타로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개 메서드에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출력 스트림 얻고 난 다음에 출력 스트림 얻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기에다가 이제 그 값들이 오면 그죠?
자, 커맨드가 들어왔었죠. 그죠? 커맨드에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리퀘스트에서 요청 객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get parameter 하면 되죠. 그죠? get parameter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커맨드라는 값을 받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역시 복사를 해서 한 3개 정도를 주면 되고요. 이번에는 원화가 넘어가야죠. 원화 값, 그죠? 원이라고 이렇게 받고요. 리퀘스트 값, getParameter에서 우리가 여기서 원이라고 하면 원화해서 텍스트 네임이 원이죠. 그죠? 이거를 똑같이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이라고 했고요. 여기도 원이라고 이렇게 넣어줘야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터라는 값이 넘어왔죠. 맞습니까? 오퍼레이터가 어디 있죠? 그죠? 요거 달러냐 위안이냐 엔화냐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가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그리고 오퍼레이터 이렇게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if에서 커맨드가 그죠? 커맨드가 널이 아니면 그죠? 계산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커맨드가 엔드 조건을 줘가지고요. 이 커맨드가 뭐해요? 자, equals에서 equals 메서드 아시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calculator가 넘어오잖아요. 여기서 어디서 input 타입에서 여기에 calculator가 넘어오죠. 그죠? 이 calculator가 맞다면이라는 것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calculator, 요거는 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calculator로 우리가, 이렇게 조건이 성립을 한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커맨드가 뭐예요? 커맨드가 밑에서 주는 커맨드가 뭐예요? 우리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 커맨드가 널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calculator하고 같다면 이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커맨드에다가 이런 조건이 생기면 이제 변환 결과를 뭐죠? 달러하고 이제 환율 변환을 이제 요청을 하면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뿌려줘야 되죠. 그래서 자 string 그러면 이거를 뿌려주기 위해서는 얘를 올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죠. 그래야 되죠. 그죠? 그래서 string 하고 자 result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calculate라는 메서드를 제가 하나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calculate 하고 자 넘어오는 값 그죠? 원화 값이 넘어올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플로트 형식으로 좀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뭡니까 이거 래퍼 객체죠. 그죠? 플로트 해서 점 parse plot 하는 게 있죠. 그죠? 스트링 타입을 parse plot으로 바꿔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을 넣으면 되죠. 그리고 매개 값으로 제가 오퍼레이터를 주도록 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메서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럼 호출해서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라이터 객체를 이용을 해서 자 프린트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는데 여기서 역시 태그로 우리가 돌려주기 위해서 자 HTML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역시 폰트 사이즈를 조금 주죠. 폰트 해서 사이즈를 한 10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변환 결과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변환 그죠? 결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폰트 태그를 닫고요. 그죠? 폰트 태그를 닫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우도록 하죠. 이렇게 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역시 리절트 값을 우리가 뿌려 줘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폰트 사이즈는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걸 닫고요. 자, 이 HTML이 왜 들어갔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폰트 사이즈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해서 리절트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역시 폰트 태그를 닫도록 하죠. 폰트 태그를 닫고, 그 다음에 BR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환율 계산기로 이제 다시 우리가 링크를 걸어주면 편하겠다, 그죠? 그래서 라이터에 프린트 메서드를 역시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태그로, 그죠? 앵커 태그 기억하시죠? href 해서 여기에다가 뭐 주면 돼요? 다시 캘크로 가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환율 계산기라고 적어주면 되죠. 환율 계산기 이렇게 하고 앵커 태그를 닫아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리턴을 여기서 해서 종료를 시키도록 해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alculator라는 메서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죠. 그죠? 그래서 얘는 실수값 하나, 그리고 operator라는 string 타입 하나를 받는 그러한 메서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좀 당겨 가지고 당기고요. 저는 여기 두 개, to first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제가 private 하고 자 static으로 선언해야죠, 그죠? 그리고 string 타입으로 리턴을 하고요. 자, calculator에서 얘가 플로트로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플로트 하고 1 맞죠? 그리고 string 타입으로 자 오퍼레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오퍼레이터 그죠? 오퍼레이터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자 위에 여기에서 어디 갔나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정적 메서드로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스트링에서 리절트 어차피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줘야 되니까 자 리절트는 자 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계산을 하는 코드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if에서 오퍼레이터 그죠? 오퍼레이터가 점 equals 그죠? equals 해서 얘가 달라면 그죠? 이 말이죠. 그죠? 달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리절트를 이렇게 주면 되죠. 리절트 니꼬르 스트링 해서 스트링에 포맷 메서드 있다. 그죠? 포맷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퍼센트 해서 .6 해서 이거는 뭡니까? 소수점 자리를 6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으면 나타내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눠야죠. 원화를 달러로 우리가 이제 나눠야겠죠. 그죠? USD rate. 그죠? 위에 우리가 선언해 놓은 거.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붙여서 else if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번에는 달러가 아니라 자, 엔화가 되겠죠. 그죠? 엔화가 되고 얘는 역시 원에서 뭘로 바꿔야 됩니까? 여기에 해보면 자, 엔화가 JPY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레이스를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역시 이 부분을 복사를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고 자, 이렇게 붙여서 이번에는 엔화가 아니고 뭡니까? 그쵸? 위안이죠. 그죠? 위안 이렇게 하고 .6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위안이 어디 갔죠?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더 복사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 해서 이번에는 위안이 아니고 이번에는 파운드죠. 그죠? 파운드
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얘는 자 요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파운드가 아니고 얘는 원을 나누는데 자 얘는 파운드니까 GBP 레이트였을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else if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파운드가 아니라 요거는 유로가 될 겁니다. 그죠? 유로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유로 레이트 하기 위해서 EUR 하면 끝났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리턴 해주면 되겠죠. 어떤 걸? 아이고, 리턴인데 왜 자꾸 리턴 해서 result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왜 에러가 날까요? 신텍스 에러라고 해서 자 스트링 포맷 리절트 포맷 했고요. 문제될 게 없는데요. 그죠? 예. else if 이걸 했고 요거를 else if 요거를 제가 안 닫아줬군요. 그죠? 이거를 else if 하고 이걸 닫아야 되는데 그죠? 요거를 제가 모르고 닫지 않았네요. 그죠? 역시 얘도 닫아줘야 되겠죠. 아이고 다시 얘도 닫아줘야 되겠죠. 자 역시 닫아줘야 되고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얘는 뭐 하는 놈이에요? 계산하는 함수예요. 그죠? 환율 계산하는 메서드가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변환 결과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환율 계산기로 돌아가고 다시 자 1000원을 한번 입력을 해보고 달러로 변환을 해보죠. 그러면 0.825934 달러라는 걸 우리가 또 역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0원 해서 이거를 엔화로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98N이 나오네요. 그죠? 자, 요런 형태로.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비록 만들긴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때요?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HTML 태그나 아니면 JSP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분리를 시키는 게 좋겠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여기다가 다 적어주면, 자바 코드로 다 적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요 당연히 이거를 소스 보기를 이렇게 해봐요. 소스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쭉 이어서 이제 HTML 태그만 쭉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내용들은 웬만하면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응답하는 요 부분만 그죠? 요 부분만 우리가 서블릿에서 작성을 하고 이거는 HTML 코드를 HTML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 겸 이거를 그대로 HTML 코드로 다시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한번 여러분들은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충 내용은 대충이 아니라 내용은 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전부 다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입력하는 값들을 받아오는 코드라는 것도 아실 테고, 그리고 커맨드가 널이 아니에요. 아니고 캘큘레이터 그리고 히든 속성을 써서 넘어왔죠.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히든으로 이런 형태로도 많이 넘겨요. 알겠죠? 자, 그렇게 넘기고,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 우리가 HTML 코드로 보여준 거고, 이거는 환율을 계산해주는 메서드.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괜히 소스만 길어지고, 맞죠? 보기가 좀 안 좋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HTML 코드로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직접, 이거를, 서블릿으로 요청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죠. 자, 아무튼 서블릿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